라이브 방송 이거 쉽지 네.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예. 아유, 힘들어. 그다음부터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땅을 파고 헤쳐보니까 비석 같은 게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덤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덮어. 이걸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네네. 거래의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땅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거 그리고 상가에 대한 네, 거 상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거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임대 계약에 관련된 부분,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살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개인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 계약이 매수인이 잘못을 하면은 계약금 자체를 그냥 배타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배액 배상을 해야 되는 네네.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배액 배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궁금한 게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그다음에 뭔가 과실로 인해서 혹은 내가 이거를 집을 살려는 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집이 계약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도 중개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의 범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중개상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되는 네네. 부분들을 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하여서 임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 의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얘가 임차인이야. 네.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 들어갈 때 전화했더니 공인중개사분한테 전화했죠. 네. 우리 여기 새 임차인 좀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러면 중개 수수료 내가 부담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나가면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네. 그 얘기예요 결국. 아, 먼저 이겁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가 뭐냐는 거예요. 중개가 네. 중개라고 하는 건 거래 당사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네. 이건데 제가 얼마 전에 소송하면서는 한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분양권 같은 것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중개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어디까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는지 그 문제가 종종 다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언제 보수를 주느냐? 여기 공인중개사는 보수에 관한 규정은 32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이건데 네. 32조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네. 중개 업무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근데 항상 우리는 단서가 중요해요. 단서. 네. 단. 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 여기서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예,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만약에 보수를 안 주려 그러면 당신 공인중개사 당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돈은 그럼 언제 주게 돼 있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통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돈 주는 시기도 문제가 돼요.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도급하고 비슷하게 일의 완성, 네. 중개가 끝나면, 끝나야 주잖아. 예, 그쵸. 그게 이제 이거입니다. 여기에 보면 27조 2에 약정이 없을 때, 보통 약정에 따르되 네.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돼 있는 네, 거예요. 완성된 이게 법에 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끝난 날, 다 중개가 완료된 날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약정을 안 했어, 그냥 네. 먼저 처음에 중개사들이 그 오셨을 때 돈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고 막 다니고 집 보러 다녀. 네. 그때까지는 계속 막 커피도 사줘요. 네. 그 중개사님들이 그때 커피 당신이 사라 그러면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주는데 나중에 거래 대금은 언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 보수 받아야 되는데 네. 약정이 없으니까 네. 이때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 네.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소송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자 이게 보시면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이렇게 둘이서 처음에 이제 집을 얼마에 16억 5,500. 좀 서울에 있는 집 같죠, 그렇죠? 예, 실제 사례죠. 실제 사례. 예. 16억 5,500에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 네. 근데 공인중개사가 일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매수인이 돈이 없대. 저 돈이 없어도 계약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예. 그러면서 원고한테 계약금 반환 요청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잔금이 부족해서 계약금을 갖다가 매도인한테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면서 달라 그러니까 계약금이 반환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가 예. 잘못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신 말이야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중도금을 주지 않는 네. 상태에서는 양쪽 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해약금 해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네.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 그러니까 계약금 플러스 똑같은 금액 상당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예, 있는 거야. 배액 배상. 이거는 예.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네. 배액 배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데 전 바로 그냥 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신 아까 계약금 받은 거 8천만 얼마를 원. 받나요? 8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8천만 원을 그래서 줬군요. 매수인한테 이 매도인이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냥 끝난 줄 알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중개 수수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 매도인은 8천만 원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8천만 원 받았는데 중개 수수료는 그렇죠. 중개가 되지가 않았으니까는 중개 수수료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모를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네. 보시면 매 거래 대금이 지급한 때 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그냥 8천만 원 받았어 매도인은. 네. 그리고 나는 중개 수수료 좀 황당한 거지.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못한 거죠. 계약서도 썼어. 네, 근데 계약서 썼고. 거의 계약서 근데 계약서 작성시 주기로 안 돼 있고 네. 아까 잔금. 거래 대금에 완료시 주기로 돼 네. 있다 그랬잖아요. 잔금 들어올 때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안 준다고 그랬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8천만 원은 받았는데 네. 계약은 안 됐으니까 8천만 원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매도인이 있고 그렇죠. 중개인은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다. 그렇죠. 중간에 해제됐지만은 네. 거기 끝까지 가면은 뭐 내가 당한 네. 거나 다름없는데 중개 수수료 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네. 원고랑 피고가 근데 웃기죠. 나는 항상 이거 보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 본인은 어쨌든 중개사한테 찾아가서 8천만 원짜리 16억짜리 계약했고 매수인 때문에 8천만 원 벌었어. 네. 그러면 중개 수수료 일부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음. 안 주는 거야. 음. 그리고 또 중개사 주장은 이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또 특이하게 뭐가 있었냐면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돈은 중개 수수료는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 약정까지 들이대면서 야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줘야 될 것 같죠. 네. 그랬더니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아니 내가 그날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가서 도장 찍었다. 네. 이거는 나는 이런 계약서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당신 공인중개사가 표준계약서도 아니고 그 뒤에다가 뭔가 써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약정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못 준다. 만약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는 못 주고 감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말이 좀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결국은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도 매도인도 그 8천만 원 받았지만 다 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개 수수료가 이때 나온 금액이 1,5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네. 저는 이분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합의하세요. 이거를 뭐 좀 적당히 받으면 되지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안 준다는 거야 한 푼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됐지만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 그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줘야 될까요? 매수인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둘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네. 매수인도 지금 중개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본인이 했으니까. 잘못으로 예. 인해서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도 줘야 되는데 이 소송은 매도인 돈 8천만 원 받은 사람이 못 준다고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지만 매도인 매수인 중간에 끝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서 끝낸 거잖아요. 네. 그럼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인중개사한테 소정의 일한 만큼의 대가는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일 많이 했어? 그렇죠. 별로 안 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왜 줘야 돼? 이제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걸 하니까 이해가 돼요. 위임과 도급의 차이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랬더니 이 1,500만 원을 청구한 거에서 결국은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약간 20% 정도는 감액을 했어요, 법원에서. 왜냐면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냐. 네. 그러니까 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줘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중개업자한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한 경우 그 중개수를 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답은 먼저 나오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유가 뭐냐면 나가는 임차인을 불러왔을 때 누가 계약을 누구랑 누가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요. 그렇지. 예.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나가는 임차인이 돈을 주냐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보통은 그걸 임대인들이 당신 임차인 그 새로운 사람 불러와. 그러면 내보내줄게 하니까 본인이 임차인 그 중개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거죠.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어요. 네. 나가고 싶은데 네. 나 나갑니다 하면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네. 네. 너 네가 맞춰놓고 나가. 그렇죠. 맞춰놓고 나가. 네. 그래서 사람까지 맞췄는데 중개 수수료까지 나한테 내라. 그것도 네가 내. 보통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쿨TV 그다음에 도사 이승태 TV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돈 네. 버시라고 이거 50만 원짜리보다 넘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쓰세요. 내용 증명. 네. 난 내용 증명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쉽게 써라 좀 쉽게 제발. 써라. 이거- 무슨 그렇죠. 적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죠. 쉽게 알아듣게.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 딱 쓰시고 수신 누구 이승태 저한테 보내세요. 저도 임대할 부동산 있으면 좋겠다. 그래 좋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누구 쓰시고 발신인 김아무개 쓰셔가지고 예. 제목 딱 쓰세요. 제목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에 대한 답변 이렇게 쓴다든지. 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양식을 좀 갖춘 거예요. 네.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 네. 본인은 다음과 같이 이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 양식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꼭 항상 쓰는 건 다음과 같이 했으면 다음 자 써놓고 그래야 보기 좋으니까. 네. 나보러 돈 내라고 715만 원 보내라고 저한테 그 문자 보내셨던데요. 네. 근데요 보면 본인은 저는 써도 되잖아. 저는 이 아파트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적도 없어요. 내가. 그리고 당신하고 계약도 안 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내라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네. 제가 쓴 건데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용 중에 보내고 싶으면 요것만 쓰면 돼. 그런데 그거를 어렵게 뭐 여기 귀하 본인 이런 거 쓰시면 쉽게 쓰시면 된다고. 네. 다만 하나 더 유식하게 하려면 쿨TV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라고. 뭐냐면 법원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사안에서 네. 이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네. 나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 하면 당연히 이제 해주는 그렇죠. 건데. 아니 네. 그것도 이제 내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임대인이 당연히 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그 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가로쳐놓고 거기다가 도사 이승태 TV 왈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좀 보내시면 깔끔하고 100점짜리 내용 좀 그러면 돈 굳는 거다. 715만 원. 그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새로
내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임체가 만료되지 않는데 나가더라도 네. 내가 그거를 맞출 필요도 없고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면은 네. 쿨 TV와 도사 이승태 TV를 보고 내용 증명을 어떻게 그렇죠. 쓰는지를 확인하라. 이제 요게 이제 그렇죠. 요약이 되겠네요. 내용 증명 이거 발송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돈이 되는 네, 돈이 정보네요. 되는, 네. 근데 이 내용 증명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승태 변호사님 채널에 가면요. 내용 증명서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개사한테 돈을 내는 경우가 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혹시나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이 접하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법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법을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우리 자동차 꼭 뭐 엔진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운전하나. 그냥 시동만 킬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법도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 뭘 알아야 되지? 이상하다. 내가 여기 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예. 감각만 있으면 돼요.